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벌써 12월 첫 번째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꾸준히 좀 영상으로 리뷰를 드린 게 5월 달부터였으니까 벌써 7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주가는 못해도 한 27,000원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유중 이슈로 다시 2만원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주분들이 고민이 좀 많아지고 투심이 많이 약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대응을 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안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부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1월 달 그리고 10월 달 55% 이상, 45% 이상 어려운 장세에서도 높은 승률을 보여드렸고 12월 오늘 첫 매매 조이시티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뭐 사자마자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유중공시처럼 주식시장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원전 테마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존재하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뭐 지수라던가 수급도 받쳐주면서 좋았던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지난달 17일부터 계속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중요 자리를 꾸준히 이탈을 해왔고 뜬금없는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최근 2일 동안 마이너스 18% 이상 빠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일단 5%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11월 초 이후에 또 이런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고점이 6% 정도인 거를 생각하면 종가 나름 뭐 잘 버텼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뭐 바닥이 잡혔다거나 아니면 다시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19,000원 부근에서는 2일 동안 좀 지켜냈다는 부분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뭐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상 증자에 대한 이런 부담과 그리고 악재적인 측면은 2개월이나 3개월 계속 지속될 수도 있지만 유중을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계속적으로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 버티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금일 이렇게 반등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어제와는 반대로 또 시장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카카오 시장을 주도하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도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끝까지 좀 유지시켜준 게 컸습니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이상 급등을 했고 코스닥도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장 시작 전의 예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로 지속된 지수 하락에 또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과 전일 이미 과하게 국내 시장은 좀 세게 맞았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1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인들이 양 시장에 9천억 그리고 330억씩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지수를 계속 상승하는 데 보탬이 되었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는 1조 이상, 종가는 이렇게 5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끝까지 좋은 흐름을 또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79원, 1180원을 재차 깨고 내려오면서 또 부담을 줄여 주었고, 미국 선물 시장이 또 강세를 보인 점도 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발산하면서 원전 테마까지 오늘 좀 좋았다, 괜찮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이외에도 상승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 기사들이 또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과 두중 관련된 기사만 간단하게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뜬다. 성장하는 600조 폐플라스틱 시장. 두산중공업은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전문 기업인 리보테크와 양해각서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1년까지 하루 0.3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개질기를 개발해 리보테크에 설치, 운전할 예정이다. 이후 실증 과제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하루 3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매년 국내에 800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되는데 약 400만 톤의 폐플라스틱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수소화로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생산된 수소는 후 연료전지, 수소 가스터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한국재료연구원 길이 100m급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 인증시험에 성공을 했다. 국내 기업, 기관이 공동 개발을 했고, 터빈 시스템은 두산중공업이, 블레이드 설계는 두산중공업과 재료연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다른 회사가 또 수행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3조 원 빚 조기 상환 전망에 오늘 강세다. 한파에 LNG 값까지 쑥 올라가면서 올겨울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송영길, 원전이 무섭다고 도망갈 게 아니다, 이런 발언들을 좀 했는데요.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주가가 5% 가까이 상승시켰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 블룸버그발 기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일부 가스 및 원자력 프로젝트에 녹색 투자 라벨을 부여한다. 일부 천연가스 및 원자력 프로젝트를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것을 임시 조치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자력 프로젝트를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면 프랑스에서 체코에 이르는 국가에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유는 지속 가능성 기준 규칙에 대한 초안을 작성 중이고, 그 중요한 사안이 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녹색 분류입니다. 현재 EU 텍소노미라고 불리는 규정, 천연가스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원전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난 4월 달부터 투자자와 정부, 환경운동가들의 경고로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면 EU에서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기사대로 유추를 해보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천연가스보다는 조금 더 힘은 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중립적인 성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자력 쪽으로 힘을 줄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에서 연말 원전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땐 이어서 국내 K 텍소노미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전기술이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 전환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또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대선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좋은 호재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주가를 연말까지 어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중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중을 받는 게 맞는 건지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설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상황에선 확고하게 유중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 첫 번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물려 계신다면 유중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발행가 18,100원에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라고 해도 비중이 많아서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유금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중이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내년 2월 신청을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물량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 4개월은 고생하셔야 하는데, 일단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투자금이 당장 여유가 없어도 유중이라는 거는 당장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상 유중을 신청하는 기간은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이 영업일이고, 그리고 2달 정도가 남아 있죠. 이때까지 자금을 만들어서 유중을 진행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2월 30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그때 가서 뭐 유중을 포기하더라도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배부되기 때문에 그 증서를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일정상 신주 인수권 증서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21일부터 1월 27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일단 12월 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신주 인수권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줄 때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고 비중을 뭐 축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유중을 마음에 좀 두고 계신 분들은 유중을 받는 게 맞는 판단이실 거고,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손절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은 12월 30일까지 보유하면서 유중을 그때 생각을 하시든 신주 인수권을 획득을 해서 팔고 나가시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이렇고 역시나 판단은 본인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유중을 제가 강요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의 계좌를 지금 손절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이런 부분이고, 좋은 판단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또 중요한 게 매매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외인은 68,000주 순매도, 그리고 개인도 15만주 순매도, 기관들이 다시 14만주가량 들어오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어제와 비슷한 수치인 거의 18만주가량 이탈이 되었죠. 제가 최근 외인들의 이런 매수세는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나가고 기관이 힘을 내주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뭐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에서 각각 10만 주 이상씩 들어왔고, 기타 범인도 오랜만에 7만 7천 주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기금, 오늘도 7만 6천 주나 또 이탈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50만 주 가량 연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뭐 수량도 수량인데 8월 초 이후에는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이탈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자금 집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중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특성상 한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꾸준하게 매수세를 늘려나가고, 만약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재차 꾸준하게 매도세를 늘려나가는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 4개월을 좀 꾸준하게 들어온 이후에 최근에 3일 동안 나갔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한 달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행보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계 수급 JP모건 같은 경우는 47,000주 순매도가 되었고, CS증권 31만 주 순매수, 모간서울이 143만 주 순매도가 되었는데, 특히 중요한 건 JP모건 12월에 매수세를 얼마나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11월 달 막판에 좀 들어와 주면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88,000주 정도 물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수급이 사실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고 호재가 있다면 미리 움직이는 편이어서 만약에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또 주가의 방향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금일 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2만원 부근까지 또 주가를 올려놓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200일선 19,000원에서는 이틀 동안 지지는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유중에 대한 발행가가 18,100원입니다. 지난 6월부터 보더라도 이 18,000원에 대한 요 부분은 가장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이 되더라도 이 근방에서 머물거나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내일 발행가 밑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유중을 진행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냥 17,000원에서 추매를 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비슷한 예로 봤을 때 지난 9월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 유상증자 발행가가 1,700원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장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낮게 내려왔던 가격이 1,200원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권리락적인 부분도 있어서 주가 가격이 조금 변동은 있었겠지만 발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후에 주가는 또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사례와 똑같진 않을 수 있고 무조건 제 생각이 맞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적으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좀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게 되면 무료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